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봐야겠죠. 이제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 오늘 10% 이상 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4,900 안착의 가장 주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3위까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모습들이고 이제 시총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더 커지는 흐름들이고요. 일단 자동차 판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정체되는 분위기고 거기서 뭔가 어떤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좀 끌어내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이제 다 같이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 쪽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그래도 올해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쪽의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들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대형 SUV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또 같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SUV나 아니면 또 하이브리드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비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함께 실적 기저 효과도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로봇 밸류가 자유롭게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커지는 과정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CS2016 뒤에 이제 각 언론 쪽에서 글로벌 언론 쪽에서도 호평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만큼 속도가 난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양산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겠느냐. 물론 지금 중국 쪽으로는 벌써 유니트리부터 가성비가 높은 로봇의 대량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이 미국 시장의 침투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성한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뒤를 이어간다는 쪽에서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졌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한 1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벌써 400억 달러까지 가치가 늘어났고 게다가 만약에 지금 북미 쪽에서 로봇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과 함께 또 추가로 연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IPO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쪽에서 현대차 밸류가 더 올라가는 과정들은 일단 그동안에 좀 묵직했던 그리고 또 어떤 개선 가능성이 없었던 지배구조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현대 모비스와 그리고 또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이쪽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상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매각 대금으로 이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글로비스에 대한 모비스 지분을 받아다가 모비스를 또 하나로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 현대차의 지배구조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현대차를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흐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들도 하나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피지컬 AI의 바탕이 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 또 구체적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또 구글의 딥마인드를 활용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쪽을 좀 더 개선시킨다라는 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자율주행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의 큰 그림은 자회사 모셔널을 통해서 올해 말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그러니까 즉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연장시키게 되면은 단순하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어떤 모빌리티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런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닌 오히려 움직이는 모든 이동수단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서가는 어떤 모듈을 갖고 있는 쪽의 현대차에 대한 흐름들이 부각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UAM이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는 조선 쪽에서도 무인
무인 선박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올해 한 거의 40% 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작년에 한 해 상승세를 올해 거의 바로 다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저평가였는데 저평가가 오히려 밸류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47만 원대 정도 있는 현대차의 밸류를 보게 되면 선행 PR로 10배 정도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10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PBR 1배 정도까지는 이제 빠르게 로봇 밸류와 함께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보셨던 배당은 2.9%대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주가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사서 앞으로 50만 원, 60만 원대 갈 때까지를 노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각도도 빠르게 또 오늘 같은 경우 좀 들어온 만큼 약간 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을 또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지금 이 자리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또 횡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차익대를 한번 노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질주하는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다시 공략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하이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못지않은 상승세 오늘 10% 가까이 뛰고 있고요. 36만 원 선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BTS의 활동 계획이 올해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게 되면서 가파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전망 어떨까요? 네,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정체됐던 부분을 빠르게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BTS에 대한 활동이 구체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0일 날 신보가 발매가 됐는데 어떤 타이틀이 아리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거에 보셨던 캐대언 이쪽에서 나왔던 이런 이미지와 함께 같이 연결시키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쪽들이 같이 또 뭔가 맞아가는 분위기 쪽에서 예약 사이트를 가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이제 신보 공개하고 게다가 또 4월 9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제 투어를 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79회 공연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79회 하게 되면 그게 그 정도가 맥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레나급 같이 이제 큰 공연장을 빌렸을 때 보통 한 5만 명 정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앵콜이나 아니면 또 추가로 다 예매가 소진을 못해서 오히려 좀 아직까지 기다리는 쪽이 있다 그러면 하루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오히려 더 그렇게 예약 대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배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한 100회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누적 관객 한 450만이 이상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평균 티켓 가격 작년 쪽에 일반적인 아이돌 쪽의 흐름들의 티켓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면 28만 원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조 3천억 대는 매출이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쪽은 작년 4분기 실적은 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 같습니다.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털어낼 거 털어내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게임과 신인 쪽에서 나오는 IP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올해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비용은 좀 적고 매출에 대한 가세와 함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신규 IP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IP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될 만한 BTS의 공연 실적들은 2분기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치아이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일날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인터넷 거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빌보드 핫 100에 이제 추가로 진입이 됐고요. 총 3곡이 진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만만치 않게 기대감이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또 올해 신규 투어까지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BTS와 함께 아니면 초기에는 오히려 캐치아이가 더 성과를 내고 그 보강을 했다가 다음에 BTS한테로 어떤 바톤이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의장의 법적 리스크가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법적 리스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좀 더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올해 또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엔터주 상승을 주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도 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12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장중에 1% 이상 오르면서 4,91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잘 따라가주면서 15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또 쏠림 현상으로 또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지 월요일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쪽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렌드와 거의 맞춰갔을 때 자원개발 관련된 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오후까지도 안 죽고 계속 또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되는 모멘텀들이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이제 포스코 인터 하게 되면은 LNG 쪽에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어떤 좀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투입을 했다가 나중에 LNG가 추출됐을 때 LNG 가스가 나왔을 때 비율에 따라서 뭐 투자했던 비중 뭐 25% 정도는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현금을 투입하는데 그렇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분 관계상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파이프라인 쪽이죠. 이쪽이 관련된 쪽에 강제를 공급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 관련된 트레이딩 사업부 쪽에서의 성과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익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이죠. 투자 과정에서도 벌써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선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탈중국 광물의 공급망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도 고려해야 돼서 극찬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같은 협력을 계속 또 해간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미국의 히토류 전문 업체죠. 이쪽에 리 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와 한번 협력을 해서 히토류 분리 정제부터 그리고 또 자석 생산까지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복합 단지에 대한 조성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땐 오히려 어떤 기대감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떤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을 봤을 때 수혜율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작년 10월 달에는 탄자니아에서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에 대한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자원 개발 관련된 쪽에서 속도가 나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한 벌써 3, 4년 전부터 2차전지 소재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당장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들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련된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쪽들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받고 턴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들도 추가로 보셔야겠죠. 주주환원율이 50% 그리고 또 중간 배당 도입했고 자사주 소각까지도 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난번 고점대를 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 때 그리고 월봉상에 나왔던 지난번 과거 동해 가스전 관련된 쪽에서 유전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 나왔던 부분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9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9만 원대, 손절가는 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장 후착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9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